그 예상에 적중을 했고요. 비껴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내용을 총평을 하자면 아쉽다. 제가 정말 아쉬웠던 포인트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부미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와, 여러분 일상 잘 보내고 계신가요? 뭐 출퇴근하고 일하시고 그러실 텐데 요즘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지 진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요즘에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날씨도 덥고 또 일상에서 약간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어떤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만 보시면 뭐 자세하게 뭐 기사나 뉴스를 안 보시더라도 대략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부동산 시장에 앞으로 이런 영향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바쁜 하루를 보냈어요. 부동산 대책이 딱 나오게 되면 사실 이제 저희 같이 이런 전문가들이나 기자들은 너무너무 그날이 바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걸 분석하고 또 그 다음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참 고민되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번 내용을 총평을 하자면 아쉽다. 조금 저는 아쉽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대책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대책이 나올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상에 적중을 했고요. 비껴나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강력한 대책 아니면은 시장의 그 불안정성이나 또 부작용을 바로잡을 수 있을 만한 대책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조금은 보완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예고를 했잖아요. 미세 조정, 소조정을 소폭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방안대로 낸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민간택지,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전월세 대책이 포함이 되는데요. 다른 대책들은 이제 연이어서 발표될 예정이고요. 오늘은 크게 이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분양가 상한제 부르니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청약 시장에 새 아파트 물량과 연관이 있는 거고요. 전월세 시장 대책은 전세나 월세를 구하시는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분양가 상한제 개편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분양가 상한제를 왜 개편해야 됐냐면요.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물가 진짜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막 여러 가지 비용들이 지금 포함이 됐는데 분양가를 억제다 보니까 시세 대비 오르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분양의 씨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청약을 대기하시는 분들, 청약 통장을 쓰려고 서울에서 청약을 대기했는데 상반기에 거의 전무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개편을 해야만 하반기에 강남 3구에서 이렇게 여러 서울의 주요 입지에서 청약 물량이 나올 텐데 그걸 기다렸던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나는 분양가 상한제 어떻게 개편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걸 모르셔도 되는데요. 오늘 내용의 핵심 포인트는 좀 아쉽다. 그래서 저도 기대했던 것만큼 하반기에 청약 물량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먼저 한번 기사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식이 달라졌는데요. 사실 그동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을 못하게 하면서 분양가를 눌렀어요, 계속.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비용이 계속해서 상승이 되는데 억제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폭 조정을 했습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요.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그동안의 금융비용이라던가 아니면은 사업비 이런 것들을 조금 오름폭을 포함시켜 줄 수 있도록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럼 얼마 정도 오를 수 있냐라는 거죠. 아마 기사를 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오를지는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진 않을게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어떠면요.
최대 한 4% 정도가 지금 오를 거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4%.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거든요. 원래는 최소한 10%에서 뭐 15%이 정도는 올라야지 그래도 체감이 될 텐데 4%, 최저는 1.5%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올라서는 사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일반 이제 청약 일반 수요자들,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안 오르는 게 좋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조합들이 사업을 이 정도 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오른 가격 가지고는 분양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동안에 막 금융비용이나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고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 분양가를 내가 최대 4%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분양을 해도 수지 타산이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과연 분양이 활성화될까? 저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하반기에 서울에서 지금 대기 중인 물량들이 꽤 많거든요. 이제 강남 4구에서 꽤 청약에 넣어서 괜찮을 만한 아파트들이 나올 예정이었는데 그게 확실하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 영상에서는 요게 좀 가능성이 있고 이 단지에는 청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좀 아쉽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을 하고 일반 청약을 진행하는 단지들에서 좀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과연 이 정도 올려서 우리가 과연 수지 타산이 맞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분양에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정부에서 뭐 이런 방향을 세운 거니까요. 저희가 여기서는 더 이상 기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럼 정부에게 이렇게 물어봤죠.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소폭 조정하는 게 아니고 아예 없애서 그냥 조합들이 시세 대비 시세에 맞춰서 분양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식음료 가격, 뭐 예를 들어서 커피 뭐 아니면은 뭐 밀가루 가격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냥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 아파트 분양가는 정부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걸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근데 시장이 아예 자율에 맡겨서 그냥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분양가를 결정하게 냅두자.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건 정부에서 검토하지 않겠다고 일단은 했습니다.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 그러면 일단 분양가를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시장 상황을 봐서 해결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소폭 개편이 됐잖아요. 그래서 청약 물량이 나왔어요. 그럼 내가 청약 통장을 쓰시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분양가가 일단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대출을 받아야 그 분양가를 다 낼 거 아니에요. 청약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근데 지금 분양가 기준이 9억 원인 거 아시죠? 여러분 9억 원의 기준으로 이미 설정이 돼 있어서 9억 이상의 아파트가 나오면 중도금 대출이 지금 안 나옵니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니 분양에 당첨이 됐어도 분양가 낼 돈이 있어야 집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 대출 기준을 전혀 검토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쉽다. 분양가 중도금 대출을 쭉 풀어주던지 아니면은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게 이걸 시장 자율에 아예 맡기던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에 대해서 다시 종합적으로 제가 핵심 포인트를 설명을 드리자면 분양가 상한제를 미세 조정해서 개편을 하겠다. 하지만 오름폭은 1.5%에서 최대 4% 정도가 될 거다. 아쉽다. 많이 아쉬워한다. 건설사나 조합에서 굉장히 아쉬워할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청약 물량이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합들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분양에 나설 텐데 하반기에도 이런 식으로 된다면 청약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다는 얘기고요. 청약으로. 그리고 지금 중도금 대출 기준 9억 원 이상이면 안 되는데 그 대출 기준도 당분간 풀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 말인즉슨 뭐예요? 분양시장이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분양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지방에 어려운 데가 되게 많습니다. 뭐 대구, 세종시 이런 데는 미분양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일부 지역도 공급 물량이 지금 많은데 미분양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은 그나마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에서도 지금 청약 미달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출도 안 풀어주고 분양가 상한제도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하반기에도 청약시장이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전월세 관련 대책이죠. 진짜 저 주변에서 지금 이 전월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관련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대폭 개선이 되길 바랬는데 아쉽다.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월세 대책은 어떤 게 나왔냐면요. 크게 한 두 가지인데요. 임대인하고 임차인에게 각각 해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임대인에게 제가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이미 기사를 보셨기 때문에 제가 핵심 내용만 포인트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전세값을 5% 이내로 전월세 상환제를 규칙을 준수해서 오른다면 임대인에게 상생 임대인 지원을 해주겠다. 어떤 거냐면 2년 실거주 요건을 배제해주고 양도세를 비과세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임차인, 만약에 내가 지금 전세값을 구해야 된다. 그런데 나 전세 보증금이 참 없다. 힘들다. 전세값이 올랐다. 라는 분들에게는 전세대출 보증금을 확대를 해서 해주고 그런데 이것도요. 지금 보증금 한도나 대출 한도가 너무 작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기사를 통해서 여기 정리를 해준 건데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수도권은 보증금을 3억에서 4억 5천으로 그나마 조금 올렸고요. 대출 한도도 1억 2천에서 1억 8천만으로 조금 그냥 올렸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 소폭 올렸고요. 대출 한도도 이 정도입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전세값이 얼마나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요. 계약갱 시청구권 사용하는 최소 2년, 길게는 4년 동안 전세값이랑 보증금이 지금 폭등했어요. 엄청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는 대출 한도를 받기에 턱없이 부족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 안에 만약에 정확하게 내가 요건을 충족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거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한정적일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임차인에게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를 15%, 7천만 원 이하는 12%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연봉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이것조차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다 허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돼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뭐 소득공제를 확대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임차인이 만약에 소득이 높거나 아니면은 보증금을 굉장히 높은 집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런 혜택을 받기가 거의 힘듭니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임대인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내가 집주인에게 있는데 그럼 양도세 비과세를 좀 받아볼까? 차라리 내가 전세값을 5%로 올리고 여러분 집주인의 입장, 제가 집주인이잖아요. 전 어떻게 할 건지 아세요? 그냥 전세값 올리겠습니다. 이거 혜택 안 받고요. 그냥 전세값 오른 만큼 받아서 어차피 저 지금 세금도 많이 부담되고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저도 대출이자 갚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전세값 올리고 말겠습니다. 월세 좀 받아서 그걸로 그냥 세금 내면 되죠.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조정하는 거는
집주인들의 입장에서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주변 시세 대비해서 내가 수억 원씩 전셋값 올릴 수 있는 기회인데 그리고 임차인들도 막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굳이? 아니면 집을 팔 수도 있죠. 이번에 시세 차익을 좀 실현해보자 이런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맞바꿀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생 임대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전셋값을 5%만 올리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데 뭐 비과세를 해주겠다 아니면은 실거주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2년 실거주 요건도 많이 풀어주는 추세죠. 규제가 약해지는 추세인데 뭐 이걸 받느니 뭐 내가 보기에는 별로 그냥 나는 차라리 그 돈을 세금으로 돌려받느니 차라리 세금도 지금 깎아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유세도 깎아주고 있는데 차라리 월세를 받자. 반전세로 돌려서 그걸 받아서 내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제가 정말 아쉬웠던 포인트는 다주택자들을 공략을 했어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 전세를 내놓을 수 있는 실질적인 사람은 다주택자들이에요. 그런데 다주택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지금 전혀 와닿지 않는 혜택이기 때문에 이게 임대시장에 과연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저는 좀 아쉽습니다. 차라리 저는 이럴 것 같아요. 다주택자들에게 야, 다주택자들 너 집 많이 갖고 있잖아. 차라리 전셋값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 많잖아. 전세 지금 힘들어서 혜택 주고 우리가 너네들한테도 혜택 많이 줄게. 차라리 너네도 그러면 우리가 전세시장 안정화될 수 있도록 서로 윈윈하자. 정부가 이렇게 조금 더 과감한 정책을 내놨으면 시장에 영향을 줄 텐데 지금 이렇게 전셋값이 막 오르고 월세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세입자의 주거 부담을 좀 덜어주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는 이런 혜택을 내놓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걸 시장을 무조건 억제는 게 아니라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임대인, 임차인에게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방식은 저는 큰 흐름에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 부작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좀 안정화시키기에는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안인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요. 임대차 3법은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전월세 대책 중에서는 상생 임대인, 전세를 조금 올리는 사람들에게 뭐 보유세를 비과세 해주거나 2년 실거주 요건을 깎아주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것도 1가구 1주택에만 거의 해당이 되고 집주인들의 입장에서는 전셋값을 올리는 거와 맞바꿀 만한 그런 와닿는 혜택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임차인들에게는 월세 세액공제를 높여주거나 아니면 전세 대출을 확대해 주는데 이것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다. 라는 포인트고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임대차 3법이 굉장히 임차인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법입니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전세 시장이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걸 고치기에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협의를 봐야 되는 국회 통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와, 여러분 지금 6월 말일이에요. 지금 7월 말부터 이제 7월, 8월, 9월까지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전세, 월세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요. 지금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전세값을 마련할 수 있을까? 반전세로 가야 되나? 월세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저도 걱정인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엄청난 급등은 있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동안 오른 가격은 좀 메꾸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총평 이번 대책은
큰 흐름에서는 시장을 보완하는 대책이긴 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강력한 대책이 나와서 시장을 안정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8월 달에 이제 공급 대책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내용도 미리미리 예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날씨도 덥고요. 뭔가 저도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다, 휴가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 집 마련, 투자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경기도 굉장히 얼어붙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상승장도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기도 하고 또 주식시장도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청약하시는 분들 모두 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부터도 조금 힘내시고요. 그래도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한번 같이 공부하고 노력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큰 힘을 얻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